자, 이번 주제는 쿠버네티스, 왜 쿠버네티스인가라는 관점 하나하고 요즘 인프라에서 얘기 나오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뭐, 이뮤터블이라든가, 역등성, 그리고 이제 야물 같은 것들로, 인프라인데, 분명히 하드웨어인데, 서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 코드로 개발, 구축,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코드라는 것이 우리가 자바 언어 같은 로직을 개발하는 코드 성격보다는 어떤 선언들을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야물 같은 파일로 하죠. 대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 전반에는 왜, 왜 쿠버네티스인가를 한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VM까지는 왔었잖아요, 우리가. 그 AWS도 쓰고 클라우드도 쓰기 때문에 이제 가상 머신에서 운영체제를 운영한다까지는 공감을 많이 했고 그렇게 이미 해왔습니다. 많이 왔죠. 자, 물론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도커, 쿠버네티스 그리고 컨테이너 개념으로 했는데 자, 컨테이너로 넘어가는 이것이 왜인가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VM만 해도 그 게스트 OS라고 해서 OS들이 중복이 좀 됩니다. 기존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중복된 자원들이 있었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의 중복 자원이 뭐가 있냐면 자, VM만 해도 물론 오토 스케일도 되고 VM을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 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VM 사이즈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얼마든지 VM으로서도 자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이런 일종의 트래픽이나 사용량이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확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트래픽이 점점 줄고 사용량이 뭐 20%, 10%로 다운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줄을 줄이는 관리적 차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프라 관리의 차원. 자,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물론 이 기복이 이 워크로드라는 개념이 주기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은 약간 오토 스케일 같은 것을 적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늘어났다 자동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여기까지 뭐 잘 적용해서 했다고 치는데 좀 더 극강의 효율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VM 개념에서는 이 자원이라는 것을 뭐 실시간적으로 자원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기보다는 스케일 업을 하거나 오토 스케일을 적용해서 자원을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시간 또는 줄이는 시간 사이에도 이 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유효 자원들이 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컨테이너로 갔을 때의 개념은 무엇이냐? 노드 개념이 먼저 있어요. 노드. 노드가 좀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VM 수준보다는 더 물리적 장치 수준으로. 물론 물리적 하드웨어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가상적인 부분이죠. 자, 노드가 있고 그 안에 컨테이너 개념으로 치면 이제 파드 개념이 있어요. 파드. 파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파드. 자, 이 기술적인 상세 내용은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파드 안에 보면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컨테이너의 상황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리미트 같은 개념으로 이 정도까지만 쓰라라는 논리적으로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썼을 때는 어떡하냐? 필요한 곳에 이제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 예를 들면 용량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이만큼 쓰고 있고 여기는 이만큼 쓰고 있고 이만큼 쓰고 있고 이만큼 쓰고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VM만 해도. 자, 그런데 이해를
통 틀어서 한 통에 담고 이것들이 이렇게 물론 섞이진 않는 개념이요. 각각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좀 더 사용해야 돼. 얘 두 번째 게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안 쓰고 있다면 얘를 땡겨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이제 차차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층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복된 자원이라고 처음 말할 때의 그 중복된 자원과는 좀 달라요. 이 처음 말씀드릴 때 그 자원의 지금이 진짜 자원의 효율성이고 이때 이 중복은 그거였어요. 게스트 OS였어요. 그러니까 경량화시킨 컨테이너로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구동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의 그런 OS 차원의 효율화였고 이때 자원의 효율성은 진짜 그 메모리나 CPU나 그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차원. 그리고 막강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선언적이라고 해서 선언적이 좀 개념이 좀 와닿기 어려운데 야물 같은 걸로 인프라를 정의를 해서 써요. 자, 정의해서 쓴다라는 것은 CPU를 얼마 쓸까, 메모리 얼마 쓸까 이런 정의도 있고요. 그 자원이 어떤 구성을 가져야 되는지, 스토리지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합니다. 그걸 야물이라는 형태로 정의를 하는데 이 야물 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자, 이러한 인프라 구성을 동일하게 또는 여러 개를 다시 펼친다,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것에 그 환경 세팅을 하고 물론 VM 같은 거를 잘 이미지화해서 그걸 다시 쓸 수는 있죠. 근데 거기 안에서 그대로 쓰는 거지 거기서 또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VM 들어가서 또 변경을 해주고 그걸 다시 이미지화 해야 됐겠죠. 자, 근데 야물의 정의는 정의 한두 줄을 바꿈으로써 어떤 형태의 서버가 될 것인가를 다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야물 하나를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야물의 정의예요. 예, 이게 한눈에 처음에 안 들어올 거고요. 이거를 오늘 제가 한 줄 한 줄 설명을 하려기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디플로이먼트라는 종류의 자원을 정의하는 상황인데 뭐 그 형태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정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의 속성들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뭐 스펙이 어떻고 어떤 앱이고 뭐 레디스 관련되어 보이네요. 그냥 샘플을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자, 그 CPU 뭐 리퀘스트 요구하는 값이 이렇고 그다음에 이 포트는 뭘 쓸 거고 그리고 마운트라는 거는 볼륨이에요. 디스크 같은 개념이죠. 자, 디스크는 뭐 이렇게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쪽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얘를 구동을 시키면 이거 관련된 일종의 서버가 기동이 되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쿠버네티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러한 선언적, 어떻게 보면 코딩이라고까지는 얘기 못 하겠지만, 이렇게, 선언은 하는 거죠. 이게 코드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정의라고 봐야 돼요. 정의를 해서 얘를 기동시키면 이런 관련된 자원들이 생성이 되고 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 된 거예요. 서버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치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정말 왜 쿠버네티스로 가려나? 물론 이제 이거 이퀄 쿠버네티스는 아니죠. 뭐냐면 이 아까 지금 여기에서 노드를 얘기했고 이게 파드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안에 컨테이너로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들어가는데 이 컨테이너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도커인데 도커로만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라는 거는 이런 자원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쿠버CTL이 앞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쿠버CTL 같은 명령어를 쳐서 이 자원들을
생성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요 명령어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인프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야물이 대표적인 게 형태인데, 야물도 약간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야물을 조작해서 정의해서 인프라를 관리한다. 이 요즘의 인프라의 저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이제 인프라에서 코드라고 해서 IAC라고 정의를 했고, 이게 더 또 의미가 있던 게 뭐냐면 이뮤터블이라는 것은 이제는 인프라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재정비하고 고쳐가 쓴다가 아니라 그냥 정의 내린 대로 다시 만든다요. 기존 걸 없애고 다시 만든다. 그러면 처음 상태인 것과 동일하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인프라를 하는 사람들이 뭐 로직적인 개발을 잘 해야 돼요라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논리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 체제만 잘 다루고 뭐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했고 뭐 네트워크 구조를 잘 알지만 이러한 것들의 논리적인 정확도가 있어서 그걸 하나의 선언을 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인프라의 저는 추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엔지니어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식의 공부 또는 이런 식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쿠버네티스 차차 좀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쿠버네티스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